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동해안 소도시 주민입니다. 순댓국이 서울은 13,000원에서 15,000원, 여기 9,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선 서울 생활비의 반 정도 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요즘에 밖에 파는 음식 비싸죠? 근데 제가 대구 살잖아요. 대구에 보면 국밥이 싼 데는 7,000원이에요. 7,000원. 7,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국밥은 웬만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서울은 10,000원 밑으로 가 있나 국밥이? 없을 거예요 이게. 서울은 근데 저렇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서울이 특히 음식 가격 이런 게 좀 많이 비싸. 밥값 같은 게.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은 그만큼 또 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 충당하려면 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아무리 장사할 때 이 들어가는 돈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서울이 비싸다고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좀 죄송하적인데 국밥 같은 거 먹어도 서울이 좀 죄송하지 맛이 없어요 이게. 맛이 좀 떨어져. 이게 확실히 있어 이게. 정말 맛집인데 안 가면 보통 지방에서 많이 국밥을 먹으면 광역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디 가도 중간 이상 가거든요. 예. 근데 서울은 한식으로 하면 복불복이 좀 심해. 많이 심해. 진짜로. 정말 유명한 데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자라고 하면 맛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아무 데나 가도 중간 밑으로 떨어진 경우 잘 없거든요. 중간 밑으로. 국밥 같은 경우에. 근데 서울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중국집 가더라도 중국집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대구 같은 중국집 고인물들 많거든. 그래서 엄청 맛이 없다? 이건 잘 없어요. 근데 좀 예전에 서울에 짜장면 몇 번 먹어봤는데 실망한 적 몇 번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좀 싱겁다고 해야 되나? 뭔가 재료가 덜 들어간 느낌? 그리고 건더기가 좀 부실하다? 그런 것 좀 많이 느껴가지고. 물론 잘하는 집도 있습니다. 잘하는 집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서울이 싼 곳도 있습니다. 싼 곳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싼 곳은 이제 그 서울 사는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구석이 있어 이게. 멀리까지 가야 돼. 제가 알기로는 서울 산 곳이 음식점 싼 곳이 종로에 많이 있을 거예요. 종로에. 그 탁골공원이 있는데. 탁골공원은 거기는 이제 우리 할부지들, 예, 어르신들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데는 많아요. 종로에는 아마 맛집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 보통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 보통 한식 그래도 잘하는 집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종로에 제가 알기로는 한식 맛집이 그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제외한다면 사실 뭐 다 비싸니까. 특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굉장히 걱정이 돼. 왜냐하면 물론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을 상경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원룸 같은 거 이제 구해가 사는 건데 뭐 서울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장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벌면 괜찮아. 한 뭐 세금 떼고 한 350 정도 벌면 아 그래도 내가 서울에 올라오기 잘했구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버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여러분 주변에 지방에서 도저히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워낙 스펙이 좋아서 이 지방에 있기 아까운 사람들. 예. 인서울대학교 나왔고 스펙이 좋아서 똑똑해서 이 사람은 지방 있으면 너무 아까워. 서울 가야 돼. 서울 가가지고 뭐 방송국이나 아니면 이제 언론사 같은 일을 해야 돼. 뭐 그런 분은 가야겠지. 당연히 짐 싸도 가야지. 근데 두 번째 물음이 뭐냐면 지방에서도 일자리 못 구할 정도 스펙이 애매해. 스펙이 안 좋아. 근데 서울 가면 뭔가 이제 지방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가는 사람. 내가 봤을 때 한 10이 있으면 1번이 한 이 정도 되고 아무리 많이 잡아요. 2번이 8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가면 대부분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스펙은 애매한데 남들 서울 가니까 나도 가봐야겠다. 근데 서울 가도 뭐 진짜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 서울 토박이도 분들도 알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예. 특히 방송국은 경쟁력이 엄청 치열하거든. 웬만한 대기업부터 치열해 이게. 왜냐면 전국 각지에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다 몰리니까.
요즘 방송국은 티어도 잘 안 나오잖아요. 뭐 아나운서 같은 게 1000대를 넘고 방송 피도 500대를 넘을걸요 아마. 예. 작가 같은 경우에도 한 500대를 되고 엄청 세단 말이야 이게. 되면 좋지. 되면 좋은데 문제는 되기가 힘들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서울의 그런 사무직 중에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에서 다니는데 서울의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플래시나 사람에 검색하면 서울의 중소기업들 많이 나오거든요. 대체로 정말 많이 줘도 3천만원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2600에서 2800 사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이상 받으려면 경력자,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경력 돼야 되고 4천 정도 받으려면 경력이 한 4년, 5년 돼야 됩니다. 예, 보통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물론 지방의 중소기업은 현장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서울은 순수하게 사무직만 있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서울의 어떤 뭐 월세나 기본적인 물가를 감당하려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장담한 건데 그냥 근근히 먹고 살지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서울에서 일하려면 투잡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예. 본업 가지고 안 되고 투잡은 꼭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잡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낮에 일반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저녁에 또 배달 뛴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리운전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건 좀 많이 안쓰러워요 이게. 예. 열심히 사는 건 그래도 좀 멋지긴 한데 아무튼 잘 살아남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중교통 제외하고 모든 게 물가가 비쌉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지만 쉽지 않고 음식 식비 쉽게 사 먹기가 힘듭니다. 36년 서울 토박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서울 토박이 분들이 짠돌이가 많아요. 짠돌이. 예, 오히려 토박이 분들이 돈을 안 써. 예, 돈을 안 써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랬죠. 군대에서 고참이 서울 토박이였는데 정말 군대에서 사탕 하나 안 사 먹더라고. 와, 그 사람이 나랑 이제 2달 차이 나는데 성격은 착해, 욕도 안 해. 근데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 진짜. 와. 내가 그래서 전역할 때 물어봤단 말이야. 이제 말 텄단 말이야. 나보다 한 살이거든. 야, 너 왜 이렇게 돈 안 쓰냐?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었거든. 물어봐도 돼? 그래, 물어봐. 너 내가 군생활 2년 내내 한번 봤지만 너 돈 진짜 안 쓰더라. 집 어려? 아니? 근데 왜 안 쓰는 거 아니까? 야, 서울 물가 얼마 비싼지 알아? 등록금 얼마 비싼데 그 사람이 성균관대요. 그 성균관대. 성균관 등록금 비싸잖아요. 우리 학교 얼마 비싼데 한 학기에 480만 원이야. 그 부모님 보고 어떻게 내달라고 해. 내가 좀 보태야 될 거 아니야. 한 학기 정도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른 친구였어. 예,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그 친구는 잘 됐을 거야 아마. 연락은 안 되지만. 의외로 이제 토박이 분들이 짠돌이가 많아. 돈 많이 쓸 것 같지만 돈을 안 써요. 왜냐하면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기 때문에.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요. 이제 부모님 옆에 안 계시니까 서울의 어떤 인프라 같은 그 맛을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서울이구나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거지. 그래서 아마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아. 예. 특히 서울이 뭐가 좋냐 하면 그런 24시간 배달 전문점이 많다면 배달집이. 예. 서울은 보니까 뭐 24시간 치킨집, 24시간 한식, 그리고 24시간 뭐 회, 24시간 뭐 중국집 많이 있더라고요. 지방엔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새벽에도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많이 거리죠. 근데 배달 음식은 보통 가정 있는 분도 먹겠지만 가정 있는 분들보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먹어. 혼자 사는 분들이. 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먹냐? 혼자 살면 이제 일하다 보면 귀찮단 말이에요. 밥 챙겨 먹기 이제 귀찮고 밖에 가서 장 보는 것도 피곤하단 말이죠 이게. 예. 초밥을 다 돌렸는데 외출 때 안 산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서울에서는 밥은 만들어 먹지 배달해 먹지 아니에요. 1인 가구 많이 시켜 먹어요. 관악구 신림동 가면요, 배로 오토바이 새벽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잠을 못 자요. 아마 관악구 신림 봉천동 사시는 분 아실까? 우리
나중에 홍계영님 한 물어보기. 그분이 구로도 살거든요. 구로동 옆 동네 살거든. 시림 옆 동네잖아요. 예. 새벽마다 그 오토바이 소리 잠 못 자. 왜냐,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 이제 동해버쩍 서해버쩍 하면서 소리가 다 들리니까. 거기 이제 주택 가다 보니까 이 방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켜 먹겠냐고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시켜 먹을 거야. 1인 가구 제일 많은 곳이야, 전국에서. 대한민국 1인 가구 제일 많은 곳.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벌이가 많은 모르겠는데, 표본님들 그 자료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구가 서울에서 소득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아래 등급이야. 서울도 이 소득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거든요. 이 관악구 쪽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이제 지방에서 상경해서 이 신림 봉천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모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돈을 모아서. 근데 돈을 모아서 나가려면 악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착까지. 근데 악착하게 사는 분도 있을 거야. 있는데 그냥 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돈 많이 안 벌리니까 그냥 뭐 이대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멀리 보셔야 돼, 멀리. 뭐 젊을 때야 그렇게 살지만 어차피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게. 예. 뭐 서울에서 아파트 같은 건 사실 뭐 이제 자기가 이제 달성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거환경을 갖추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을. 예. 평생 원룸만 사는 거는 저는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너무 배달 음식 먹지 마시고 웬만하면 밥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식비 좀 아끼시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 동네 나오세요. 그 동네 나와. 예. 그리고 젊을 때 거기 살다가 여유가 되면 서울은 집 구하기 힘들잖아요. 경기도 외곽으로 좀 빠져가지고 보금자리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생각이에요. 예. 아무튼 열심히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